네, 또 다른 페드 워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 모시고 같은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죠. 과연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은 빅스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빅스텝이요? 드리고 있습니다. 75EP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좀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규정사실화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만약에 50BP가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전제는 연준에서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준 파월 의장은 경제 연착륙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6월 FOMC에서 그 의견을 유지한다면은 저는 75EP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톤을 줄여 나간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앞으로 75EP 인상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주 차례 이상으로 75EP 내지는 100BP까지의 좀 큰 폭의 인상이 된다면은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사실 불가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직전까지 뭐 금리를 인상하다 말겠다라고 연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현실감이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과도한 폭으로 인상을 하는 것을 좀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 특히 75BP 인상을 얘기하는 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위원은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우혜영 연구원께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 연준이 경제를 연착륙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그래도 유효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 도구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구재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요. 그런 것들은 3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소비를 보시면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연준이 정책을 인상을 함으로써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쪽의 물가의 채널은 전 내구재 쪽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5월달까지의 수치를 보시면은 상승률,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월달 FOMC에서는 75EP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위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귀담아 듣지는 않았죠. 근데 만약에 6월달에 75EP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더욱 연준의 입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당장 6월달만큼은 50BP로 가져가는 것들이 그래도 자기가 말을 했던 것을 지키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QT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QT가 물론 과거 QT와 그 방법은 유사하게 가지만 규모는 좀 다르거든요. 규모는 두세 배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QT가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연말쯤에 4분기에는 인상폭을 줄여 나가고 QT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더 유동성이 미칠 수 있는 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75BP보다는 50BP 인상을 가져감으로써 정책을 조금 연속성 있게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혜영 연구원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직매입했던 QT, 그러니까 유동성을 직접 걷어들이는 효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시장이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밤에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는데요. 참 연준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따라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니 그 전에 해왔던 말을 번복해야 되는데 이 연준의 신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신뢰도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물론 5월달 물가 지표를 보진 못했겠죠. 연준 위원들도 그 FOMC를 할 때 알지 못했겠죠.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5월달 또 의사록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가의 고점에 대해서 확신은 하진 않습니다. 연준 위원들 역시도. 그렇다는 얘기는
5월달 물가 지표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75bp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 앞으로 할 정책으로서 50bp 빅스텝을 뭐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연준이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의 물가를 끌어내리는 능력은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연준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뢰도를 가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75bp 인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은 타격이 좀 큰 정책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간은 정치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동안 연준의 실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던 만큼 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연준에서 만약에 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정책을 조금 선회를 하고 싶었다면은 전 오히려 3월 달, 5월 달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었다라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뭐 시장 예상하고 그냥 좀 다르게 정책 결정을 했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요. 이번 회의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50bp를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매파적인 결정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만약에 제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FOMC에서 75bp 인상이 된다면은 연준이 말을 하는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영 연구원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50bp를 전망하지만 75bp 전망을 한다면 그때 경제 성장 전망 자체가 워낙 낮아질 거다. 좀 부정적일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랄까요? 피할 구멍을 좀 남긴 멘트를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통화정책 긴축 속도를 강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명백한 증거는 현재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물가를 바라봤을 때 헤드라인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수치가 4월에 비해서 또 올라갔죠. 8.6으로 8.4에서요. 8.2였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코어를 보시면은 근원 물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상승률의 둔화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PPI 측면에서도 중간재 PPI 더 나아가서 그냥 헤드라인 PPI 또 더 나아가서 근원 물가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구재 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 물가 상승률에서는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도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해도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그널 자체도 다시 바뀌는, 다시 상승률이 높아지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면 전 그때는 사실 더 큰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부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앞서 조영무 위원은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에 좀 주안점을 두셨고 지금 우혜영 연구원께서는 그래도 50bp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김두원 앵커도 사실 현업에 오래 있었고 이코노미스트로서 여러 가지 시각을 또 가지고 있는 만큼 궁금합니다. 내일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1대1이거든요, 지금. 네, 뭐 내일 결과는 내일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갖고 있었던 짧은 식견을 좀 말씀드리면 연준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여전히 인사들이 75bp의 금리 인상의 의중을 내비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는 워낙 중구난방으로 변동성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점도표와 또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할 겁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고요. 하지만 저는 50bp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칠 텐데
과연 금융시장이 그걸 믿어줄지 그게 아마 밤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새벽에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또 반영이 되고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점까지 저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혜영 연구원께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 시장이 사실 너무 불안불안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도대체 하방이 어디까지 뚫려 있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2,500선도 무너진 상황인데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제 PBR 0.9 배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한 2,289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2,300포인트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다만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하나의 변수는 유가이지 않을까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유가가 안정이 되어야지 사실 이러한 지수도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조금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럼 유가는 언제 좀 안정이 될까? 기본적으로 한 9월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한 사우디 쪽에 대한 좀 석유이랑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이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에 또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정치적인 약간 그 스탠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유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1월 8일에 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유가 안정책에 대한 정책을 낸다면은 그래도 유가가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들이 한 9월 내지는 한 10월부터 나타난다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은 반등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인데요.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패널들 모시고서 또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내일의 전망은 50bp였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